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님은요, 가는 곳마다 우승으로 이끌고 스페인, 독일, 잉글랜드 리그에서 모두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운 현대축구 최고의 전술가, 전세계 최초의 6관왕을 달성한 감독으로 훈련이 끝나도 항상 축구만 생각하는 남자, 펩 과르디올라 감독입니다. 1971년 1월 18일 스페인 카탈루냐 인구 7,500명 산트 페드로에서 벽돌공의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펩은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에도 축구 연습을 해 어머니가 5분만 좀 공 좀 내버려 두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축구에 미친 아이였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펩의 방엔 언제나 미셸 플라티니의 포스터와 함께 공이 놓여져 있었죠. 10살의 펩에겐 플라티니가 곧 영웅이었습니다. 펩은 플라티니의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그의 유벤투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혹을 당합니다. 펩이 10살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몰래 바르셀로나 유소년 입단 테스트를 신청합니다. 펩은 매우 놀라워하면서 경기에 임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그날 형편없는 경기를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도 마찬가지였죠. 측면 공격수였지만 다른 선수에 비해서 힘과 속도가 모두 밀렸습니다. 세 번째 날 코치가 측면이 아닌 중앙에 배치했는데 이날 주도적으로 공격을 지휘했고 이를 인정받아 바르셀로나 입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펩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를 지켜본 가족은 바르셀로나 테스트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리고 순진했던 펩은 2년간 마을의 팀에서 축구를 갈고 닦았고 주장이 되었으며 내심 펩을 놓친 게 아쉬웠던 바르셀로나가 다시 연락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의무와 책임은 클 것이고 공부를 등한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펩은 스페인어로 농장이라고 불리는 라마시아 합숙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때가 당시 13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 향수병이 걱정될 법했지만 그는 주말이면 고향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펩은 향수병이 없었다고 이후 이야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전화통화할 때마다 울었다고 말해 누가 진짜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989년 당시 요한 크루이프 감독은 수비수 앞에 팀을 지휘할 4번 선수가 급해서 펩을 1군으로 호출합니다. 크루이프는 빈약한 체구였던 펩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기를 읽을 줄 알고 패스 능력이 뛰어난 점을 눈여겨보았죠. 하지만 그를 기용한 첫 친선 경기에서 크루이프는 우리 할아버지도 너보다 빨리 뛰겠다라며 크게 혼을 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때는 그에게 양발을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이토록 그에게 소리쳐야 했던 이유는 크루이프의 축구에서 모든 공격의 시발점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풀 인재가 바로 펩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루이프는 펩에게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가르칩니다. 그중 하나가 상대와 함께 볼을 다투는 대신 자리를 예측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훈련을 2군에서 무려 1년 반을 보냅니다. 1990년 12월 19살이었던 펩은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고 7개월 만에 주전 선수가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팀원들과 대화했고 슈퍼스타였던 라우드럽에게 간단하게 처리해 라고 소리칠 정도로 당돌 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였던 라우드럽은 그의 말을 들었고 어때? 간단했어? 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라리가 데뷔 17개월 차가 된 1992년 펩은 유로피안컵 결승전 선발로 나섭니다. 감독 크루이프는 나가서 마음껏 즐기라고 했고 결과는 우승이었습니다. 자국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유럽 무대에선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바르사는 1992년 크루이프 지휘 아래 세계적인 강팀으로 위상을 얻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펩은 혼자 끊임없이 분석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우리가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공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지 집착처럼 궁리했습니다. 축구밖에 몰랐던 그는 그의 가장 유망한 유럽의 젊은 선수에게 주는 브라보상을 받습니다. 이락 스타로 급부상한 그는 2년 만에 세계 정상급 선수로 인정받았고 리그를 치를수록 우승컵이 하나 둘씩 롭슨 감독을 거쳐 바날이 바르셀로나로 오자 펩은 그를 존중했고 두 사람은 훈련과 전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999-2000 시즌 바날이 펩을 빼고 사비를 선발로 내놓자 이 둘의 불화설을 언론이 떠들었지만 펩은 오히려 그의 판단을 인정했고 구단과 계약 문제로 구단이 선수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우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노력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한 그는 2001년 팀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30살인 그였기에 인터밀란, AC밀란, 맨유, 리버풀 등 명문 구단으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그중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그 전부터 펩을 아주 많이 원해 연락을 7개월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펩은 거절했죠. 펩은 자신의 우상 플라티니가 뛴 유벤투스를 선호했지만 입단에 실패합니다. 당시 지단이 이적한 후 막대한 자금으로 세대 교체를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레알에서도 제안이 왔는데 펩은 지금 제정신이냐며 2분 만에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스날과 사인 직전까지 갔지만 비에이라의 레알 행이 취소가 되어서 같이 무산되었죠. 결국 이적 시장 마감일 이탈리아 일부 브레시아로 향했고 브레시아에서 그는 감독보다 전술 관여를 더 많이 했습니다. 펩이 상대팀과 선수를 분석했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은 한 달 뒤 약물검사 양성 반응으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7년간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2002년 AS 로마로 입단해 카펠로 감독으로부터 수비 철칙들과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배웠고 2003년 1월 다시 브레시아로 재입단을 합니다. 선수 말년이 된 펩은 유일한 금전적인 선택인 중동 리그 진출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33살이었지만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자 했죠. 2005년 맨시티가 펩을 원했습니다. 맨시티는 6개월 단기 계약을 원했지만 더 오래 있고 싶었던 펩은 거절했고 멕시코로 건너가 마지막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합니다. 선수 생활 말년부터 계속 지도자 교육과 자격증을 딴 그는 처음부터 1군팀 감독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움의 갈증이 커 그는 여러 명장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엘사 감독이었고 무려 10시간이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 비엘사가 물었습니다. 이런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왜 감독이 되고 싶은가? 그 정도로 피를 보고 싶나? 라고 하자 펩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피를 보고 싶습니다. 2006-2007 시즌 레이카르트 감독 아래에서 바르셀로나의 기강이 무너졌고 성적 또한 기대에 이하였습니다. 바르사는 무관으로 한 해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펩은 바르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처음엔 유스팀 기술단장 자리 제의였습니다. 하지만 펩은 감독을 원했고 1군이 아닌 4부 리그에 있던 B팀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B팀은 가망이 없는 팀이었고 지금처럼 유망한 인재도 없었죠. 바르사에겐 상처만 입을 거라고 뜯어 말렸지만 2007년 6월 21일 축구선수 은퇴 7개월 만에 펩은 바르셀로나 B팀의 새 감독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감독이 되자 C팀을 없앴고 50명이었던 선수단을 23명으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21세 이하의 선수들이 같이 B팀에 올려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율도 엄격해 주장인 선수가 훈련 시간보다 5분 먼저 떠났다고 경기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이길 때면 선수 전원에게 점심을 사주기도 했는데 3차례나 쐈습니다. 이렇게 펩은 선수들에게 도전의식과 과제들을 내주었고 바로 이 B팀에서 페드로와 부스케츠가 활약했습니다. 결과는 리그 챔피언으로 한 해를 마감했고 3부 리그로 승격되었습니다. 2007-2008 시즌 바르사 1구는 B팀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레이카르트 감독은 선수들에게 신망을 잃었습니다. 감독 후보 얘기가 나왔고 무리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무리뉴는 USB에 자신의 전술과 철학 그리고 바르사 팀을 위한 전력을 담아와 설명했습니다. 무리뉴와 구단 측의 만남은 호의적이었지만 결론은 펩이 좀 더 적임자라는 것을 판단 내렸습니다. 2008년 5월 8일 1군 감독이 된 그는 1군 감독 경력이 전혀 없어 많은 불신이 있었지만 첫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팀을 우승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프리젠테이션에서 바르사만의 공격 모델을 계승할 것이고 호나우지뉴와 데쿠, 에뚜를 방출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여겨본 것은 이니에스타였습니다. 사비에게도 저 녀석이 우리 둘을 은퇴시킬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펩은 다니엘 알베스, 카세레스, 피케, 케이타, 흘렙을 새로운 피로 수혈합니다. 팀을 정비하면서 페드로와 부스케츠를 1군으로 불러들였죠. 그가 치른 첫 개막전은 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수들에게 절대 우리의 목표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이 패배로 바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선수들에게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강도 높은 훈련으로 선수들의 문제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선수들은 그에게 신뢰를 느꼈고 다음 경기 라싱던에서 이니에스타가 제외되었지만 그는 펩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펩은 스스로 크루이프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 번의 터치로 공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번 이상 터치는 형편없는 선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펩의 바르사는 5경기를 남겨놓고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레알과의 엘클라시코전에서 메시를 가짜 9번으로 기용합니다. 당시 21살의 메시를 중심으로 전술을 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메시 입장에서 과르디올라가 사령탑에 올랐을 때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펩은 무엇보다 메시에게 팀을 중시하는 생각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메시와 펩의 유대관계는 펩이 메시에게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알과의 엘클라시코에서 6골을 몰아붙이면서 6대2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리그 우승 3년 연속을 달성을 했고 2번의 챔스 우승과 슈퍼컵, 클럽 월드컵 역시 각각 2번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코파델레이도 한 번 우승했죠. 어쨌든 과르디올라가 부임 이후 바르셀로나가 차지한 트로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불과 4년의 1군 감독 경력에도 불구하고 퍼거슨, 무리뉴와 함께 괜히 본자급 감독으로 꼽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전술적인 역량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르사는 점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펩을 바라봤고 무제한 선수 영입까지 보장받았지만 결국 팀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1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펩의 다음 행선지는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2013-2014 시즌 3년 계약으로 들어온 그는 전임 감독 하인케스가 트래블을 달성해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그런 그를 위해서 자유로운 선수 영입과 입맛에 맞는 선수를 영입해 주었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가 대표적이었고 로번의 재활용, 필립 람의 포지션 변경 등도 있었죠. 시즌 초반 하인케스의 뮌헨보다 딸리는 득점력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고 점점 전력이 상승하더니 리그 최소 실점까지 달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역사적인 최다 무패 기록인 36경기 무패를 경신했습니다. 챔스에선 10경기 연속 승리였죠. 이는 바르사가 2003년 세운 기록을 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유럽 5대 리그 최단기간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2년차 징크스 따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같이 리그를 양악을 했고 후반기 4경기 동안 20골을 넣어버린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리그는 우승했어도 챔스에선 자신이 완성시킨 메시에게 당하며 4강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2년차를 더 기대했던 팬들은 실망했고 선수빨이란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쓸데없는 걱정 중 하나가 뮌헨 걱정이란 말이 있듯이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5-2016 시즌 순항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의 형이 맨시티로 사무실을 옮기고 펩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기사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뮌헨도 안첼로티와 계약을 하면서 펩은 뮌헨과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는 마지막 해 뮌헨에서 리그 3연패를 이뤘고 챔스도 4강까지 다시 이끌었습니다. 팬들은 챔스 우승을 원했지만 다시 한번 라리가 팀에 발목을 잡히면서 아쉬운 꿈을 접어야만 했죠. 2016년 여름 많은 기대 속에 맨시티에 입성을 했지만 선수 영입에서 풀백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비에서 이어지는 볼 배급 패싱 축구가 무너지고 맙니다. 특히 챔스에서 AS 모나코에게 져 8강에서 떨어진 일은 충격적이었고 리그에선 에버튼전 0대4 참패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 시즌 EPL 신고식은 혹독했고 펩은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최초 무관이란 흑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르고 발은 2017년 그는 양쪽 풀백에 카일 워커와 다닐로 맨디 등을 영입하는 초강수 영입을 했고 시즌 초반부터 엄청난 화력을 내뿜기 시작하더니 경쟁팀 맨유마저 올드 트래포드에서 꺾었습니다. 그리고 16연승을 달려 역사상 최다 연승 신기록을 달성을 했죠. 특히 그가 영입한 선수 중에 에데르손 골키퍼는 최고의 영입이란 찬사를 받았고 지난 시즌 부진한 스탈링, 오타멘디가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면서 펩에 대한 영국 언론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수빨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반면에 자신이 원하는 선수로 최상의 성적을 내는 최고의 전술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8년 리그 승점 100점이라는 정의적인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는데 이에 반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선 매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맨시티의 선수단과 펩이 지금까지 이룬 명성과 다르게 8강만 가면 떨어졌죠. 팬들은 토너먼트만 가면 이상한 명장병에 걸린다고 지적했고 2021년 챔스 결승에서 첼시에게 패하자 이런 지적은 다시 한번 재점화되었습니다. 2022년 레알에게마저 역전을 허용하며 토너먼트 징크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과르디올라가 51년간 살아오면서 걸어온 여정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브레시아 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빌라노바와 함께 바르셀로나 B팀 감독직을 맡고 싶다고 말했던 그날, 자신이 9년 뒤 맨시티 감독이 되어 있을 줄은 과연 짐작이나 했을까요? 맨시티 지휘봉을 잡고 10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EPL을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면엔 중요한 경기에서 잘못된 선택이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펩은 완벽한 감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감독 중 하나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슈팅 때문에 욕도 많이 먹지만 엄청난 드리블을 가진 리그 최고의 공격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